안녕하십니까. KBS 7시 뉴스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광주 전남에는 많은 눈과 함께 강풍과 한파특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눈길 교통사고와 강풍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광주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혜린 기자, 아직도 눈이 내리고 있네요. 네, 광주에서는 눈발이 약해졌다 강해졌다를 반복하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인데요. 하지만 전남 지역 곳곳에는 여전히 대설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나주와 장성, 강진과 영암, 무안, 한평, 영광 등 전남 7개 시군에 대설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광주와 전남 장흥, 해남, 완도, 목포, 신안, 진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적설량은 장성 상무대 16.3cm를 최고로 강진 성전면 15.7, 한평 15.2, 영광 13.6cm 등입니다. 눈구름대가 강한 바람도 함께 몰고 왔는데요. 전남 여수와 목포 신안에는 강풍 경보가, 서남 해안을 중심으로 전남 13개 시군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강풍의 영향으로 목포와 완도, 여수, 고흥을 오가는 49개 항로, 여객선 58척이 전면 통제됐고 광주공항과 여수공항에서 제주, 김포를 오가는 항공기 13편도 운항이 모두 취소됐습니다. 또 전남 영광군 염산면의 한 농가에선 강풍에 지붕이 날아가 옆집 창고를 덮치기도 했습니다. 오늘 하루 전남 소방본부에 접수된 강풍 피해는 모두 12건입니다. 광주와 전남 내륙 4개 시군에 한파 경보가 내려지는 등 강추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눈과 추위로 도로에는 눈이 얼어붙어 고속도로 사고도 잇따랐는데요.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가 집계한 사고만 20여 건에 이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대설과 강풍, 한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치평동에서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오늘 제주에도 많은 눈과 함께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제주로 오가는 하늘길과 뱃길이 모두 막히면서 귀경객들의 발이 묶였는데요. 지금 제주국제공항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허지영 기자, 그곳 바람이 꽤 많이 부는 것 같은데 공항 상황 어떤지 좀 전해주시죠. 네, 늦은 오후까지 대체 항공편을 구하려 북적였던 이곳 공항은 보시는 것처럼 매우 한산합니다. 하지만 현재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있고 이 때때로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는데요. 이 많은 눈에 강풍까지 불면서 오늘 하루 제주로 오가는 항공편은 모두 결항됐습니다. 오늘 하루 제주로 오가는 항공편 470여 편이 전면 결항 조치되면서 승객 3만 5천여 명이 제주를 빠져나가지 못한 것으로 한국공항공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항공사들은 내일 40편 가까이 임시편을 늘려 제주에 묶인 귀경객과 관광객들을 실어나를 계획입니다. 제주 모든 해상에 강풍과 풍랑 경보도 내려지면서 여객선 운항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제주 전역에 대설특보도 발효돼 한라산에는 15cm의 적설량을 보이며 입산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올해 첫 한파특보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눈길에 차량이 미끄러지거나 시설물이 날리는 등의 신고 30여 건이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산간도로인 천백도로와 516도로는 차량 운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내일 낮까지 산지에 많게는 30cm 이상, 중산간 15cm 이상, 해안 지역에도 3에서 10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제주도는 2단계 비상근무에 나섰고 내일 출근 시간대 이용객들이 많은 버스 5개 노선의 운행을 한시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제주국제공항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오늘 하루 전국에 강력한 한파가 몰아닥쳤습니다. 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 27도까지 떨어졌는데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진다고 합니다. 김세현 기상전문기자입니다. 시베리아에 쌓여있던 강력한 냉기가 한반도로 쏟아져 내려오면서 기온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설악산이 영하 27.7도, 철원 영하 18.6도, 서울도 영하 16.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서울이 영하 27.1도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한파는 내일 아침 정점을 찍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18도까지 떨어지겠고 춘천은 영하 21도, 대전도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며 이번 겨울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많은 눈이 내렸던 호남과 제주에는 내일까지 강풍과 함께 눈이 계속되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내일 낮까지 최고 30cm 이상, 호남 서부와 제주에는 최고 15cm 이상, 충청과 호남 동부에도 1에서 3cm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산지와 해안, 제주에는 바람까지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모든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높은 물결이 예상됩니다. 한파와 함께 많은 눈까지 내리면서 내일 아침 출근길 곳곳에 빙판길이 예상됩니다. 다리나 고가도로에선 반드시 속도를 늦추고 보행자도 이면도로에서 자주 발생하는 미끄럼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지면서 저체온증 같은 한랭 질환이 급증할 수 있는 만큼 외출할 때는 각별히 보온에 신경 써야 합니다. KBS 뉴스 김세연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막바지 귀경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교통량은 평소 주말 수준이었다고 하는데 7시 5분을 지나는 현재 상황은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민혁 기자, 지금은 정체가 좀 풀렸나요? 네, 오후 들어 막바지 귀경 차량이 몰리면서 일부 구간에서 서행 또는 정체 흐름을 보이다가 지금은 다소 나아진 교통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시간 고속도로 CCTV로 현재 교통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양재 부근입니다. 이곳은 평소 주말에도 차량이 많이 몰리는 곳입니다. 막바지 서울로 들어오는 귀경 차량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부고속도로 청주나들목 인근입니다. 도로 주변으로 눈이 쌓여 있는 게 보이는데요. 차량이 막히는 건 아니지만 차량들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해안고속도로 당진나들목 인근입니다. 한때 교통량이 많았지만 지금은 많이 풀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금소 기준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4시간 30분, 광주에서 3시간 20분, 강릉에서 2시간 40분이 소요된다고 한국도로공사는 밝혔습니다. 정체는 오후 서너 시쯤 가장 심했는데 이후로는 차차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긴 연휴 기간 차량 흐름이 분산된 덕에 오늘 귀경길 혼잡도는 평소 주말 수준이었고 반대 방향은 대체적으로 원활한 흐름마저 보였습니다.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도로에 내린 눈과 추운 날씨로 인해 일부 구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막바지 귀경길 도로 살얼음 사고에 주의하시며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에선 총격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틀 전 11명이 사망한 LA 총기 난사 사건에 이어 캘리포니아주에서 또 총격 사건이 일어나 7명이 숨졌습니다. 중부 아이오와주에서도 학생 2명이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임세음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 총격 사건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남쪽으로 50km 정도 떨어진 해프문 베이의 외곽 농장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현지 시각 23일 오후 먼저 버섯 농장에서 총격 뒤 4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5km 떨어진 다른 농장에서 다시 총기가 난사돼 3명이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67살의 자오춘리. 현지 언론은 그가 농장에서 일했고 희생자들은 동료들이었다고 수사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용의자 자오춘리는 사건이 난 지 2시간 뒤에 스스로 경찰서로 차를 몰고 가 체포됐습니다. 체포당하는 동안 별다른 정황은 없었습니다. 그의 차에선 범행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반자동 권총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일단 자오춘리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중부의 아이오와주 디모인시에서도 총격 사건이 났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에서 학생 2명이 총탄에 맞아 숨졌고 같은 장소에 있던 교사 1명은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총격 사건 뒤 20분 만에 현장에서 3.2km 떨어진 곳에서 용의자 3명을 체포했습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지 경찰은 이번 사건이 무작위 총기 난사가 아니라 누군가를 표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세호입니다. 이란 외무부가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대응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양국이 대사를 맞초치한 뒤 처음 나온 반응인데요.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 외무부는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대응을 일정 부분 평가하면서도 불충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나세르 카나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각 23일에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는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의지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관점에서 한국 정부의 조치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양국의 대사 마주치 이후 처음 나온 이란 측 반응입니다. 카나니 대변인의 이번 발언은 최근 걸프 해역을 아라비아만이라고 지칭한 이라크 중국 문제 등 외교 현안에 대한 이란 외무부의 대응을 묻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동결자금 반환 약속 이행을 우리나라에 거듭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카나니 대변인은 동결 자금 문제는 양국의 다른 현안과 관계없이 반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018년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으로 70억 달러가량의 이란 자금이 원화로 동결돼 있습니다. 이는 이란의 해외 동결 자산 가운데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은행권 대출금리가 불과 2주 사이에 1%포인트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주요 시중은행들의 금리 조정이 이어지면서 은행 대출금리가 6%대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행들이 가상금리를 조정하면서 최근 2주일 사이 은행권 대출금리가 1%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지난 20일 기준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4.6%에서 7.148% 수준입니다. 2주 전과 비교하면 상단이 0.962%포인트, 하단이 0.48%포인트 하락한 겁니다. 예대금리 차이가 크다는 금융당국과 여론의 압박에 은행들이 가상금리를 스스로 줄인 데다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지난 17일부터 0.05%포인트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와 신용대출금리도 상단이 약 0.4%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기준금리가 또 올랐지만 국내외 기준금리 인상이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라는 기대와 자금 시장 안정이 겹쳐 시장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은행권의 대출금리 하락세는 이번 주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가상금리와 우대금리 조정에 나서기 때문입니다. 하나은행은 내일부터 주택담보와 전세대출 일부 상품 금리를 최대 0.3%포인트 내립니다. KB국민은행도 모레부터 일부 대출 상품 금리를 최대 1.3%포인트 인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주 내로 주요 4대 은행에서 7%대 대출 금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00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4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던 일주일 전보다는 2만 8천 명가량 줄은 것이고 화요일 발표 기준으로 보면 작년 6월 말 이후 30주 만의 최소치입니다. 지난달 말 7차 유행의 정점을 기록한 뒤 가파르게 유행이 잦아들고 있는 가운데 설 연휴 동안 전체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가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기차 화재는 모두 44건 발생했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2020년에는 11건이었고 2021년에는 24건 발생해 매해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3년간 전기차 화재 사고 원인을 보면 전기적 요인이 1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류 열풍으로 중국에서 우리나라 미용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화장품에 이어 이제는 필러나 보톡스 등 의약품까지 한국산으로 위조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는 물론이고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우려됩니다. 홍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당국이 단속에 나선 한 도매상 보관 창고에 필러와 보툴리눔 톡신이 담겨 있는 상자가 가득합니다. 수입 과정이나 제조 내역이 담긴 증빙 서류 없이 한국산으로 둔갑한 위조 의약품들입니다. 이곳에서 압수된 것만 3,100여 점, 정가로 10억 원어치입니다. 특허청 해외지식산업센터가 지난해 7월부터 석 달 동안 중국 내 도매시장과 온라인 판매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판매한 정황을 잡아 중국 시장관리감독국의 단속을 이끌어낸 겁니다. 위조 상품이 유통되는 경우 중국 국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위조 상품 단속에 대해서 중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고. 한류 열풍으로 한국산 미용 제품들이 인기를 끌면서 화장품에 이어
의약품까지 위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위조 의약품들은 정가의 10분의 1 정도 가격에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수출 감소는 물론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우려됩니다. 지금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산 제품을 굉장히 믿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위조 상품을 유통하게 되면 아무래도 한국산인지 의심하고 잘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허청은 중국 당국과 국내 제약업계에 지식재산권 침해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불법 유통 확산을 막고 피해 침해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정파입니다. 자고 나면 새 제품이 쏟아지는 요즘, 천년의 시간에도 변하지 않는 종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종이 한지인데요. 옛 방식을 고집하며 전통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지장을 이만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한겨울 추위에도 장인의 예수로는 공방을 달굽니다. 잘 자란 당나무 껍질을 벗겨낸 뒤 속껍질과 겉껍질을 분리해 한지의 원료인 백닭을 만듭니다. 다시 한번 삶아낸 백닭을 곱게 갈아 닭풀을 푼 물에 넣고 나면 드디어 장인의 물질이 시작됩니다. 한지의 기둥을 세우는 앞물질과 두께를 정하는 옆물질이 조화를 이뤄야 질기고 튼튼한 한지가 됩니다. 그대로 잘 말려내면 사람의 손이 100번 닿아야 만들어진다 해 백지라고도 불리는 한지가 완성됩니다. 숙명으로 여기며 3대째 이어온 가업은 어느덧 40여 년이 흘러 손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가업을 이어오면서 또 이거를 내가 또 이어나갈 거구나, 이어나가는 그 우리의 문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2021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받은 안 씨는 가장 얇은 한지인 옥춘지를 제조해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안 씨의 한지는 각종 기록물과 미술품 복원에 최적의 재료로 주목받으며 해외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종이면서 질기고 오래가고 모든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한지다. 당나무 섬유질이 얽히고 설켜 견고하게 짜이는 한지. 장인의 정성이 깃든 이 한지에는 서로를 보듬으며 이어가는 우리네 삶도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귀경길 혹한의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도 더 추워질 텐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8도, 철원이 영하 24도, 대전이 영하 17도로 오늘보다도 더 낮겠고요. 칼바람의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낮에는 서울이 영하 5도, 대구 영하 2도로 찬바람이 서서히 잦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호남과 제주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전남 일부 지역에는 대설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까지 제주 산간과 울릉도 독도는 최대 30cm 이상 예상되고요. 전남 서해안은 최대 15cm의 눈이 더 내려서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해안가와 강원 산지, 제주도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까지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돌풍이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 5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모레는 중부지방과 전북에 또다시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 7시 뉴스를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